자, 이번에 계속해서 코리아 백시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얘기 잠깐 해보죠. 네네. 오늘 뉴욕시장 14거래일 만에 뭐 크진 않습니다만 보합권에서 어쨌든 조정을 좀 보였고 숨고르기라 오늘은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해도 좀 적절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06% 그냥 뭐 약보합 그다음에 코스닥은 0.25% 플러스 혼조세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탄력은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죠. 어제 외국인이 1,100억 넘게 팔았고 코스피에서 어제 반도체, 금융, 전력 설비, 그다음에 원전이죠. 두산 엘리베이터 쪽 좋았고 2차 전지 굉장히 어제 안 좋았고요. 현대차 어제 방산이랑 조선도 주가가 좀 낙폭이 크더라고요. 네네. 뭐 간략하게 어제 뭐 시장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네. 관전평 한 말씀 주시면. 일단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뭐 약간 조정을 살짝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오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오를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저는 주식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보통 트레드밀, 보통 런닝머신 위에 서 있는 거라고 평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인 게 오를 만한 재료가 없으면 이제 이 어떤 지수나 종목군들의 흐름이 플랫하게 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이제 뭐 약간 악재들은 네. 지금 잠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럴 때 이제 시장은 기존에 관심 받았던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그냥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정 받았던 종목군들 오늘 잠깐 뭐 반등 주는지 지켜보시고요. 네. 나름대로 좀 약간 쉬는 것도 저는 좋은 투자 방법 중에 그럼요.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막 투자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안달이 나고 이러면은 수익 내기 참 어렵다라는 거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사님 좀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꾸준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이 수치를 보여주는 업종 하나와 참 이게 저렇게 뭔가 업황도 별로 안 좋고 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참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고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두 가지 그런 업종 해서 오늘 명과 암이 좀 갈리고 있는 업종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밝은 업종은 화장품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뷰티 전성시대라는 말씀을 하셔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K뷰티가 좋은 거는 수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출 추이가 지금 한 과거서부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 보면서 좀 보죠. 말씀을 드릴게요. 한 10년이 더 된 지금 화장품의 매출 추이인데요. 수출액 추이인데 역성장을 한 게 실질적으로는 22년도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가장 좋았던 21년도를 지나서 그 부분을 이제 넘겨놨기 때문에 역대급 수출, 이 부분들이 사실 끝도 없이 올라가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국 관련돼서 화장품주들이 이제 모멘텀이 죽으니까 미국으로, 그다음에 네.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오니까 유럽이나 중동으로,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매출 수출액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또 올릴 수 있는 재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성 얘기를 잠깐 하셔서 중국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우리 한참 네, 맞습니다. 좋았던. 지금도 사실 그 중국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뭐 상당수가 있긴 합니다만, 아모레퍼시티도 그렇고 그렇죠. LG생활광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다른 관련주들과 대비해서는 이제 주가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맞아요.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그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 쪽에 비중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중국 쪽은 이제 시장의 살아나기를 기다리면서 미국이나 이제 일본 쪽으로 그렇죠. 진출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중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명동 가보신 분들 요즘에 혹시 계세요? 명동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다시 예전보다는 예전에 일본 관광객도 중국 관광객도 이렇게 사실 좀 그렇게 집중이 됐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쪽 약간 러시아 쪽 분들 같아요. 그쪽 분들, 남미 분, 동남아 분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오신 분들이 지금 명동에서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화장품 가게들.
명동에 웬 그렇게 화장품 가게가 많아졌는지 저도 좀 오랜만에 갔더니 의아스러울 정도지. 그만큼 한국 화장품에 대한 K-뷰티에 대한 해외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좀 보시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좀 전에 아무래 LG 생활건강 얘기를 했지만 이제 사실 좀 요즘에는 좀 약간 별로 그렇게 관심권에서 있진 않단 네,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요즘에 좀 화끈한 핫한 그런 화장품 회사들 한번 좀 짚어보죠. 요즘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어제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최상의 이제 상승을 보인 게 바로 이제 실리콘투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그 앵커 쪽 계신 곳에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그러네요.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다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 보면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고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APR 같은 경우도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탑2를 고른다라고 하면 실리콘2랑 APR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올해 그러게요.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3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이 가장 늘어나는 기업은 실리콘2, APR. 그게 이제 주가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화장품주 좋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화장품주 좋았을 때는 확실하게 ODM 쪽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때 인디 브랜드들 엄청나게 막 소위 말해서 부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게 ODM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있습니다만 어디 갔어요?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작년에 주가를 좀 이끌었다 그러면 올해는 말씀 들어보면 뭐 실리콘2가 작년에 뭐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네. 실리콘2하고 APR 실리콘2는 한마디로 유통업체 네. 보면 되는 거고 APR은 화장품도 있지만 미용 기기 쪽 많이 하고 있고 그게 한 반반 정도 됩니다. 한 그러니까요. 40%씩 중간에 일단 뭐 잠깐 작은 게 있긴 합니다만은 40% 초반으로 화장품이나 디바이스가 전 디바이스가 더 큰 줄 알았는데 네. 반반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VT도 좋네요. VT는 뭐 일본 관련돼서 뭐 가장 성장성이 뛰어났던 기업 중에 하나고 뭐 우리가 보통 니들샷이라고 해서 품절템 다이소에서도 품절이 일어났던 저 다이소 가서 봤어요. 네. 지금 그건 이제 개인의 구매 개수 제한을 둘 정도로 아.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뭐 일본 기반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VT도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뭘 좀 이사님 오늘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는 실리콘2인 것 같아요. 요즘에 매출 네. 굉장히 네. 핫해요. 네. 실리콘2가 이제 다른 화장품 기업들이랑은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을 만들건 뭐 기초 위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색조 위주로 하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실리콘2는 아무래도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화장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 위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유통사죠. 특정 브랜드가 어떤 뭐 리스크에 노출이 되더라도 이 기업적으로는 사실 거의 위험이 없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디 브랜드는 어느 회사가 작년엔 잘 나갔는데 올해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네. 실리콘2는 잘 나가는 회사든 조금 오래 못 나가는 회사든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그렇죠. 적다. 인디 브랜드는 실질적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신생 업체도 생기고 맞아요. 이제 유행하는 제품을 만드는 쪽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네. 뭐 실리콘2는 뭐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다른 화장품 기업들과 틀리고 만약에 실리콘2가 꺾인다라고 하면 K-뷰티 자체가 꺾이는 거라고 봐도 사실 사업 구조상 뭐 다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화장품을 K-뷰티를 해외에서 유통하는 회사가 실리콘2인데 네. 실리콘2의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만약에 꺾였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요가 네. 줄어든다. 이렇게 등가 관계로 봐도 된다 이 물론 말씀이군요. 뭐 유통 구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 실리콘2의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중동 진출했다, 유럽 진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실리콘2가 개척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작년에 미국이 그러지 않았어요? 미국도 일단 뭐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나게 막 고성장을 하는 사실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쪽이 그 같은 파이를 많이 침식을 하느냐의 싸움인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 화장품은 사실 고가 화장품들은 거의 없고 미국에서 다 뭐 로레알인 이런 뭐 저 유럽 화장품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죠. 이제 뭐 한 10달러에서 30달러 중간에 이제 저가 화장품들 젊은 그 여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데 화장품도 가성비군요. 결국 네, 거기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2와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가 성장이 바로 실리콘2 그다음에 ODM 업체들의 어떤 그 성장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실리콘2가 꺾이면은 이제 일단 K 뷰티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다. 요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해서 조금 좀 확장을 하면 ODM 업체들 있잖아요. 네. ODM 업체들은 사실은 국내 고객사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인디 브랜드나 이런 고객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브랜드들도 네.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이런 ODM 업체들한테 우리 화장품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ODM 업체들은 반도체로 따지면 파운드리가 되는 개념인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실리콘2는 혹시 조금 꺾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ODM 업체들은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코스맥스 기준으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3,000곳이 넘거든요.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네, 놀랐어요. 그렇죠. 3,000곳이 넘는데 네. 일단 화장품도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이 커가는 규모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름이라 좀 자외선 차단제 관련주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여름 오면은 일단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게 좀 연결돼서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요즘에 약간 우리 조선 방산 잘 나갔잖아요. 네. 화장품이 뭐 그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사실 갖다 붙이긴 좀 그런데 네, 맞습니다. 마침 이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좀 보면 방산이 제일 ETF 기준이긴 합니다만 방산이 제일 조금 높고 그다음에 조선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은 아주 이게 밑인데 이제 올해 만약 한 3년 전, 2년 전으로 돌려놓으면 방사는 지금 저 위에 가서 안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 네, 올해만? 올해 1월 1일, 1월 2일이죠. 실질적으로 1월 2일서부터 현재까지의 대표, 이제 이 방산 대표하는 ETF, 조선 대표하는 ETF, 화장품 대표하는 ETF를 가격적으로 이제 상승률을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1월 2일 날 샀다라고 하면 뭐 아직도 방산 쪽이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은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좀 약간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제도 방산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조선주들도 사실 고점에서 계속 막히는 듯한 느낌. 이 끝에 부분이 네. 화장품만 올라가는구나. 근데 화장품만 지금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품 사요? 바르는 화장품이요? 네.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한 그냥 올인원 하나 그냥 귀찮아서 그거 바르고 있습니다. 사도 돼요? 화장품 좀 사도 돼요? 전 화장품 ETF는 사실 뭐 추천을 하긴 하는데 종목적으로 고를 때는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단기간 네, 했다는 네. 말씀이군요. 이게 밝은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얘기를 좀 했고요. 어두운 쪽 얘기는 2차 전지입니다.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공교롭게도 어제 CATL 좀 이슈가 나옵니다만 6조 원 조달 예상보다 더 돈이 많이 모였고 주가도 그래서 많이 올랐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총 양이 있을 텐데 자금이 이게 CATL이 쫙 빨아들이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도 왜 IPO 대형주도 IPO 하면은 좀 시장 수급이 좀 깨지잖아요. 이게 K 배터리한테는 더 위협적인 게 아니냐. 왜냐하면 CATL이 이렇게 돈 많이 땡겨가지고 조달해가지고 결국은 R&D하고 뭐 할 테니까 일단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보실 때는 이 CATL의 이 상장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미국 쪽에 그 제재로 일단 미국 쪽 IB들은 참여를 못했고요. IPO에 생각보다는 1조 원이 좀 더 거쳤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5천억 한 중반 정도 예상을 했는데 6조 4천억 정확히 6조 4천억 이상이 이제 IPO에서 이제 조달이 됐는데 네. 이 조달된 금액을 어디다가 쓸 것이냐라고 이제 CATL이 밝힌 게 90% 이상을 헝가리 공장에다가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럽 진출 여기구나. 네. 결국은. 이제 헝가리 쪽은 우리나라 LG 엔솔도 진출해 뭐 있고 들어가 있어요. 그 유럽 시장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CATL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뭐 테슬라도 CATL을 쓰긴 합니다만은 전기차의 본거지는 사실 중국이랑 유럽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은 이제 자체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CATL이 유럽 쪽의 시장을 뭐 굉장히 공략을 많이 하겠다, 공을 들이겠다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유럽이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다 보니까 네. 역시 중국 애들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좀 힘든데 여기 지금 배터리사 점유율도 마침 잘 나옵니다만
CATL이 뭐 41% 압도적이죠. BYD 15%. 그 두 회사만 합쳐도 벌써 56% 되고 우리가 좀 네. 상당히 좀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배터리 3사를 합쳐도 지금 BYD가 안 될 정도로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줄었나 싶네요. 이게 이제 사실 내가 본 건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할 때는 중국을 제외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중국 쪽을 제외를 발표를 하고 했을 때는 사실 CATL이나 뭐 BYD나 LG엔솔이나 사실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중국을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사실 뺄 이유는 딱히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 편집이에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맞습니다. 담아내는.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수치가지고.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중국 쪽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땐 이렇게까지 벌어지진 않는데 중국을 포함을 했을 땐 사실 과거에 LG엔솔과 CATL을 비교를 했을 땐 지금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고 밑에 보시듯이 우리나라 LG, SK, 삼성 합쳐도 BYD 하나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86대 14예요. 네, 맞습니다. 노스볼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유럽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여기 뭐 CALB니 뭐 EV니 다 이게 중국 회사들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진짜 배터리는 완전히 중국이 이것도 장악을 했네요. 태양광만큼. 한때는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지만 뭐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들리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네. 긍정적인 소식은 안 들려서 일단 주가 흐름도 안 좋고 해서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시름이 좀 깊어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왜 악재가 막 다 쏟아져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투자자들이 아우성치고 이제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고 하면 그때가 저점 아닙니까 보통 다른 뭐 데들은 공포에 사서 희망에 뭐 팔아라 뭐 이런 속담도 있듯이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쪽은? 속담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떨어지는 주식을 평가할 때 속담이 격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네. 가지가 있는데 공포 많이 떨어졌을 때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아라라는 속담이 있는 반면에 막 사람들이 막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격언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과연 뭐 앞전 이제 전자에 해당할지 아니면 후자에 떨어지는 칼날에 해당할지는 사실 지나고 봐야지 그게 알긴 합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따로 차트를 뭐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2차 전지주들 차트 보면요, 뭐 대표주인 뭐 LG 엔솔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쪽 회사들도 그렇고 예,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이게 매가리가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좀 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다 싶으면 좀 반등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요즘에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정말 바닥 뚫고 지하실 자꾸 내려가는 여기 나오네요. 한 종목만 보면 2차전 LG 에너지 말씀 나오네요. LG 솔루션 주봉인데요. 지금 보니까 좀 그래요. 이거 주봉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저점을 기록을 했기 공모가보다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모두가 이제 손실인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유율도 점유율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지금 뭐 CATL 나트륨 배터리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놓친 이유가 굉장히 LFP 배터리는 뭐 잠깐 지나가는 어떤 삼원계 배터리의 뭐 수준에 못 미치는 거라고 치부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뺏겼죠.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도 뭐 지금 좀 약간 뭐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늦었죠. 나트륨도 네. 지금 해가지고 언제 따라갑니까? LFP도 지금 올해 말 내년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LFP 국내 이제 LG 엔솔에서 과연 그것도 과연 중국을 따라갈지 이게 한번 놓치면 참 그거를 따라잡는다는 거는 두세 배 노력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나트륨 배터리랑 그 리튬 배터리를 잠깐 비교하는 걸 잠깐 보면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일 그 나트륨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CATL 2021년도에 발표도 하긴 했었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밀도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밀도가 200대가 어느 정도냐면 LF 배터리가 200 전후거든요. 근데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200이 넘어서 25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 나트륨 배터리는 뭐 못으로 뚫거나 가위로 잘라도 불이 안 나는 그런 그렇죠. 배터리이기 안전성. 때문에 그게 가끔가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안전성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는 이제 거리 출력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지금 어떤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수치가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CATL에서 발표한 수준이니까 LF 배터리는 이미 나트륨 배터리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저렇게 되면 사실 LFP를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을 다시 또 중국이 장악하는 그러니까 네. CATL이 찾아오는 시장을 CATL이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차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서 이제 86대 14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더 우리가 입지가 좀 좁아진 듯한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반전의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은 배터리는 원래 우리가 먼저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요. 좀 아쉽긴 한데 이걸 뭔가 다시 비트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비장의 카드, 우리 배터리사들이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